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금성 교과서의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글에는요, 그 논증 방법을 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납의 논증 방법이 쓰였는데요. 귀납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글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귀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는 계시죠? 이제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일반화, 경험적 사례들로부터 추상화를 통해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 이제 일반화가 그리고 예측, 경험적 사례들로부터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에 대해 미리 판단하는 것, 이러한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귀납이라는 논증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 현상들을 관찰해서 그걸 법칙으로 만들어서 지식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칙으로 앞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제일 그 쉽게 표현하는 그 귀납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순신은 죽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죽었다. 이순신과 세종대왕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그 귀납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 이순신도 죽고 세종대왕도 죽고 뭐 누구도 죽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실, 이거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귀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요, 충분하지 않은 사실. 그래서 일단 사례가 너무 적거나 그 사례에 이제 뭔가 오류가 있거나 한다면은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고요. 실제 사례와 결론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유의사항을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귀납 논증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제 그 아까 위에 보신 요거 비를 맞은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 요거 있죠. 집을 수리하고 느낀 것, 요거 이 글 이따가 볼 건데요. 여기서는 유추의 방법이 사용되었거든요. 이 유추도 귀납에 속하는 거예요. 뭐냐면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근거를 가지고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일, 그거를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납 안에 들어있는 유추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른 지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자, 지금 서론이 생략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서론은 일하느라 쌓인 피로를 밤하늘의 별을 보며 풀고 싶었으나 도시의 밤이 너무 밝아 별을 볼 수 없는 그 부분을 이제 그렇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밤이 너무 눈부시다는 인공 불빛으로 인해 많은 생명체가 피해를 본다고 하는 이 부정적인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을 청하려는데 창밖에서 매미가 여전히 요란하게 울어대고 있다. 자, 왜냐? 매미가 인공불빛 때문에 너무 밝다 보니까 낮과 밤을 구별하지 못해서 밤이 됐는데도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미 때문에 글쓴이도 이제 잠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매미의 울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면서 매미에게 이 울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미라는 게 원래는 낮에 울고 어두워지면 울지 않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 가로등, 자동차 전조등, 간판에 네온사인 등등이 이제 너무 밝게 밤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낮인 줄 알고 밤에도 울어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미뿐만이 아니라 반딧불이도 마찬가지래요. 이 반딧불이는 이제 원래 암컷과 수컷이 만날 때 빛을 이용하는데 이 인공 불빛이 이 반딧불이의 생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딧불이가 짝짓기가 어려워졌다. 자, 이번엔 또 세 번째, 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공 불빛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고속도로에 놓인 가로등 때문에 이 벼들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벼 이상이 연근한데 장애가 되는 밝기는 5럭스인데 가로등의 밝기가 30에서 50럭스나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객관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골프 연습장 엄청나게 화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벼의 생육이 더디고 수확량이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문제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들깨, 시금치, 콩팥, 호박, 옥수수와 같이 이 빛으로 인해서, 인공불빛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작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이 피해가 결국 누구에게 온다? 바로 인간에게 돌아온다라는 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밤의 모습을 좀 이렇게 그 화려한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서 의인법 사용한 부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의인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닌 것을 이제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옷을 갈아입을 수 없잖아요. 근데 화려한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라고 사람처럼 표현한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꼬마 전구와 전선을 온몸에 칭칭 휘감고 서 있는 가로수의 기분은 어떨까? 자, 이 가로수, 또 이제 인공불빛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 꼬마 전구와 전선을 감고 있는 가로수의 기분을 독자에게 질문으로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인공불빛 때문에 지금 가로수가 자라는 것도 굉장히 불안정해졌다라고 하는 점들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불빛의 피해가 사람에게도 이어진다라고 하면서 이 과학 잡지 네이처 얘기를 합니다. 공실력 있는 근거 자료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밤에 항상 불을 켜놓고 자면 근시가 된다라고 하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대요. 그래서 이 인공불빛 때문에 사람이 질병에 걸린다고 하는 부분들, 여기도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 사람들의 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체가 살아가려면 햇빛이 필요하듯 어둠과 고요도 꼭 있어야 한다. 글쓴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밝게 지금 살고 있어요. 도시가 발달을 하면서. 하지만 어둠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밤에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가로등과 네온사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별을 그런 것들이 사라진 곳에서는 사람의 눈으로 2,500여 개의 별을 볼 수가 있다고 한다. 별 볼 일이 없는 밤, 전등 스위치를 끄고 하면서 이제 지금은 너무 밝잖아요. 그래서 별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밤이다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고요. 또는 별 볼 일 없어라고 하는 이제 대단하지 않고 하찮다는 의미, 과윤형 표현으로도 표현을 하면서 좀 이중적인 의미, 중의적인 의미로 좀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등 스위치를 끄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우주 저편에서 수십억 년 전에 잠시 반짝였던 불빛이 오직 나를 위한 등 하나를 밤하늘에 조용히 내걸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불을 끄자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은요 어떤 논증이 쓰였냐면 귀남 논증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개별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일반적인 글쓴이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인공불빛 때문에 뭐 매미, 반딧불, 뭐 작물들 또는 가로수 그리고 사람들 이런 다양한 개별적 사례를 근거로 들어서 생명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인공불빛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일반적 원리를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귀남 논증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규보의 집을 수리하고 느낀 것이라고 하는 이 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내용을 다 읽기보다는 이거 정리된 걸로 볼게요. 자, 지금 행랑채가 허물어져 제대로 버티지 못한다. 지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좀 고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잘못을 알고서도 놔두면은 그게 점점 더 나쁘게 되고 그래서 안 좋다라는 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잘못을 알고 즉시 고치면 좋은 사람이 되고 건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행랑채를 바탕으로 사람의 몸에 대해 얘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 백성에게 해로움을 주는 정치를 개혁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을 근거로 이제 이렇게 전개하는 유추의 방법이 쓰이고 있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과 같은 글을 읽는 방법이라고 했죠. 윗글은 이제 논증하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들을 읽을 때는 우리가 주장, 결론 또는 뭐 근거 이런 거를 찾고 이런 그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파악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서 볼게요. 자, 1번 인물의 감정에 공감하며 읽는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적절하지 않죠. 이거는 이제 정서를 표현한 글을 읽을 때의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도 살펴볼게요. 글의 내용을 주장과 근거로 구분하며 읽는다. 네, 이거 맞죠? 논증하는 글을 읽을 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논리적인지 판단하며 읽어야 하고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면서 읽어야 하고요.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통해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글 읽는 방법까지 좀 살펴보았고요. 이것 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